노동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유튜브 금속공장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 우리 광양 지역의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듣고자 전라남도 광양에 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계시면 좀 힘들하고 박수도 우렁찬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유튜브에 참석하신 나와주신 우리 위원장님들의 각자 인사말 혹은 소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로 행복노동조합 위원장 양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양지역 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협력업체 성강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기업 기계금속무창노동조합 위원장 임성근입니다. 우리 박옥공 위원장님은 우리 금속노련 금속공장 2번째 시간에 한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이름이 뭐라고요?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여기 계시나요? 예,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를 상대로 우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게 된 소송을 제기한 이유나 배경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휘형 소송 들어가게 된 배경은 사실 수년 동안 법을 위반하고 제조업체에서 불법을 자행했던 것을 최근 들어서 민노사업장에서 소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제조에서 불법 파괴하는 것을 문제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도 한국노총노동조합 금속노련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게 됐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어쨌든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뭐 지역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불법소득된 분위기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조직 내부의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조직 내부에서 조합원들이 우리도 불법소득을 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노동조합이 받아 안아서 소송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뭐 혹시나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합은 가만히 있는데 뭐 노조 대표자들 뭐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 관양 지역에서는 2022년도 3월 2일 날 1차 소송단이 한 340명 가량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차 소송단은 포항 관양해가지고 한 626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에서 거의 한 900명 가량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1차 변론도 일어나지 않고 변론 기일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중앙법률 변호사님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아직 변론기는 잡히지 않았다. 이 불파소송을 해보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소송 제기하고 나서 각각의 사측이 있을 텐데 사측의 피고는 아니니까 각각 사측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우리 무창부터. 저희가 지휘확인 소송을 진행했었던 그 당시가 21년도 임금 협약을 마무리 짓는 단계의 소송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 사실을 회사 대표께서 이제 알게 되셔서 꼭 지휘확인 소송을 들어갈 거냐라는 듯이 따지듯이 물어봤고요. 우리의 생각은 신념은 확고하다. 우리는 지휘확인 소송을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다 했더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문을 팍 차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서로 냉전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일부가 포스코로 가게 됨으로 해서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인노 쪽이나 한노 쪽으로 지휘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서 지금은 뭐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도 그냥
그냥 체념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에서는 작년 7월 28일 이후로 7월 28일 대법원에서 불파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김진일 대표 이사님 명의로 해가지고 2027년 1월 26일에 공문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 안 해도 소송 판결을 놓으면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는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는 소송의 불법 파견 업체이기 때문에 신입선으로 전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고 그 공문을 보냈으면은 포스코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소송을 한 건 아니고 일부 사람이 소송을 했고 예, 일부 사람이 소송을 할 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그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예,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예. 포스코가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사실 이 불파 소송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옛날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제철이라든지 현대자동차 불파 관련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불파 소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는 회사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단협에 있는 학자금을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협상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이것을 할 수 없고 보충 회화로 하자라는 회신 공문을 보냈는데 사측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학자금 삭제를 요구하는 그런 언론플레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근로복지위원회에서 나온 학자금이 나오게 되자마자 우리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학자금을 지금 못한다는 이런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대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 대표이사가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하라고 그 지휘소송을 들어가느냐는 그 원칙적인 좀 표현을 했었고요. 그것은 곧 포스코의 기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포스코 원청사가 지휘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갈등이 지금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또 이게 소송이라는 것이 길어지다 보니 학자금을 주지 않고 복지카드를 주지 않고 영유아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회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소송 이후에 발생한 문제가 뭐 포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양희만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회사에서 알게 됐는데 사장 면담을 했을 때도 꼭 들어가야 되냐? 내년 되면 뭔가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좀 기다려주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저희 조합원들은 이제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고 지휘학의 소송을 들어갔던 거고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어차피 이제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터치를 못하고 포기하고 어차피 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법의 판단에 따라서 존중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간에 지금 각각의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원고들은 소속 회사가 다를지라도 지금 피고는 하나 어디? 포스코를 상대하는 거고 물론 원청과 하청의 관계 속에서 협력사 사측이 좀 뭐 힘든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옥교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소송 이후에 학자금 미집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각각의 공통해서 다 문제인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 학자금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예견했던 건데요. 사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공동복지기금에서 재단에서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장과 회의를 하면서 단협상에 대해서는 삭제 부분보다는
중복 지급을 안 거에 대해서는 협상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공동복지재단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 학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단협에서 지원하는 것을 좀 중단하고 거기서 지원을 받자. 그래서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 문서를 단서 조항을 좀 달면 이렇게 좀 회사도 기업무비 절감할 수 있다는 그걸 했는데 회사가 그걸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공동복지재단에서 나오는 학자금이 정말로 저기 소송 들어가자마자 단절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어쨌든 노노 갈등이랄지 그런 걸 해이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소송 취하가 발생적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새로 이 소송을 들어간 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죠. 지금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그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불파 소송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하던 학자금을 중단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지급받다가 중단됐다. 뭐 학자금 외에 다른 건 없었나요? 학자금도 있었고 지금 영유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 연에 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복지 카드가 만들어졌는데요. 한 99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지재단은 공동 복지재단은 포항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관양에 하나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단체인데 동일하게 똑같이 소송 들어간 자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놓고 소송을 방해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대놓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금, 영유아 지원비, 복지 카드 네. 지원을 소송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으로 기금에서 재단에서 중단했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단을 만들 때 2022년도 김산우 위원장님과 그 당시에 상당히 그 포항에서 유관기관장들 그다음에 회장님까지 최종 회장님까지 오셔서 상당히 좀 크게 PR하면서 많은 언론 플레이를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하청사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결국은 하청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진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정상적이지 않다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가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태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해서 재판을 가는 그런 행태를 봤을 때는 사실 대기업이 물론 큰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본을 빌미 삼아서 하청사들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법으로 또 그걸 법으로 다시 또 지배하라는 것이 법 위에 근간을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 차원에서는 그것이 포스코에 다니는 사람이건 포스코와 관계된 협력사에 다니는 사람이건 학자금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런 복지 부분에서에 대해서만큼은 좀 차별 없이 좀 진행을 하자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 요구에 대해서 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해오던 학자금을 단지 불파 소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중단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게다가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 과태료 처분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이것도 소송으로 그러니까 포스코 소송으로 끌고 가는 즉 시간 끌겠다라는 거네요. 예. 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죠. 예. 그래서 시간 끌고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고립시키겠다라고 하는 나쁜 자본에 걸어왔던 것들을 포스코 똑같이 걷고 있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될까요?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노동부나 혹은 우리 국회에 바라는 사항들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견제기구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현 정부에서도 사실 뭐 법치를 따지면서 법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라는 것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이 대기업이 이렇게
법을 이걸 악용하는 시간 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좀 입법부가 좀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고용노동부 자체도 이것을 과태료를 미기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과감한 어떻든 액션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노동자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사실 자본의 무슨 언론토레이나 그게 매일같이 밀리는 것이 노동자들인데 거기 똑같이 또 이 학자금 주지 않는 것도 정당화돼 버렸다 이거죠. 만들 때는 케어할 때는 하청사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케어해놓고는 결국은 소송이 들어가니까 소송이 들어가는 것도 법의 절차 아닌가요? 법의 제조업에 대해서 불파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들어가는 건데 그 소송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치 국가인가 이게 그런 자괴감이 좀 들고. 우리 김성훈 선생님 뭐 예,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금전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주고 어느 협력사 직원은 지휘학인 소송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혜택을 누리고 들어갔다고 하여 그 자녀들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감수하면서 지휘학인 소송을 들어갈 수 없고 지금 현재 저희 무창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휘학인 소송을 들어가고 싶어 하고는 있지만은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학자금들을 다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자녀 대학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데 그걸 악용하여 가지고 포스코가 지휘학인 소송을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차별을 하고 본인들은 홍보를 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는 모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거짓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분노를 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부나 이런 정부는 국회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즉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우리가 패소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승소한다는 이야기는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원청들이 파견법을 위반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포스코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법은 지키자라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라도 나서서 법을 좀 지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더욱더 가속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부와 국회 정부가 현장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박학교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보면 단협의 학자금 지급 조항이 있으니 이참에 공동복지기금에서 학자금 지급하는 그 공동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받고 단협상 학자금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측과 협상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소송 때문에 학자금 지급받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협을 가지고 학자금을 회사가 지급하나요? 단협상이기 때문에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요. 예. 하지만 그 갭차이는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소송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자금 때문에 네.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혹시 소송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사이에 뭐 갈등이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조합원이 아닌 것은 아니고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도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도 소송을 들어갔는데 물론 입장은 이해하지만 소송을 저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가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가장 급선무는 학자금과 복지카드를 빨리 해결을 해줘서 모두가 다 지휘하는 소송을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자녀의 교육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양해를 부탁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저희들도 다 그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뭐 김희석 위원장님 사업자가 좀 어떤가요?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민노가 있고 한노가 있습니다. 복수노조라는 거죠. 예. 예. 복수노조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다 소송을 다 들어갔습니다. 전체 다? 이제 몇 분 빼놓고요. 이제 예.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민노도 아니고 한노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 안 했는데 그냥 조합원들 다 소송 들어갔다? 예. 양희만 위원장 어떠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재단이 지금 3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포항, 광양, 그리고 케미칼. 케미칼 협력사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분들은 이제 직계약사 포스코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 예. 협력사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계약을 합니다. 상생 쪽에서 재단은 저희들보다 1년 먼저 복지재단이 설립돼가지고 학자금이 지급이 됐고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그 전부터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희는 이제 소송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3월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에 소송을 넣은 사람들은 학자금이랑 안 주겠다, 안 준다고 그렇게 케미칼 자체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막상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했는데 임시 운영회의 해가지고 그걸 의결을 해버렸죠. 의결을 해가지고 재단 이사회에서 예,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가 4명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노측에서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3대1로 졌죠. 3대1로 졌는데 그쪽에서 내민 명분은 어이없게도 포스코에서도 안 주고 있는데 우리 케미칼이 어떻게 주냐. 포스코가 주면 우리도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든요. 재단에서. 근데 포스코하고 똑같이 지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이거 잘못됐다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죠. 결론은 법도 필요 없고 인권도 필요 없는 거죠. 소송을 건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 대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학자금 부분에 해가지고 소송은 다 들어갔어요. 조합원들 다 들어갔는데 이제 막상 이제 대학교 학자금이나 특목고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단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빠지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고민거리를 조합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학자금 등의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의 어떤 갈등, 갈라치기. 그래서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의 힘도 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쪼잔하게 그러지 맙시다. 통 크게 좀. 이 문제는 뭐 재단이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지 형식적으로 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앞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포스코가 좀 크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법과 인권이 살아있는 기업, 그리고 포스코는 소송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혹시 각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쟁점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말씀 듣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광양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금도 끝났고 단협도 다 끝난 상황이라서 별다른 이슈 사항은 없는데 현재 처해 있는 거 이제 이번에 소송 부분 지역인 소송 부분이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재단 이제 민사 소송 그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조합원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송 근거 때문에 조금 압박을 많이 회사도 많이 받고는 있지만은 그건 회사에서 감당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뭐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정당하게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업자 네, 무슨 하세요? 저는 포스코가 광고 내는 게 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인다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이 그게 뭐냐면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말만 하면은 다 거짓말입니다. 말을 안 하면은 괜찮은데 말을 하면은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불법 파견 업체이기 때문에 신용상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2017년 1월 26일 날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소송을 안 해도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표이사의 명의로 왔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명의로 와가지고 또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법도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끝까지 흐트림없이 전초합원이 끝까지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뜬 소문이 자꾸 됩니다. 자회사로 전환을 하네. 뭐 소취하를 하면 자회사로 전환하는데 모두가 다 들어간다.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실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자꾸 조합원들을 흔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헛소문이죠. 계획을 갖고 있으면 빨리 공표를 하시든가 아니면 뭔가 계획에 대한 어떻게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모두가 다 자회사로 전환을 해준다.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회유하고 소취하를 유도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안 지지 않냐. 결정을 내리려면 빨리 내려서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포스코는 상생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돈은 좋지만 우리가 운영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조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하고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듯이 그렇다고 해서 해가 안 보입니까? 햇빛이 안 들어옵니까? 거짓 소문을 자꾸 퍼뜨리지 말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시지 마시고 정정당당 폴이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연대해서 저희 무창 노동조합도 끝까지 해서 포스코로 모든 우리 조합원들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일 넘게 총망을 치고 있는 우리 사측의 포은 광양 지역 기계 금속 운수 노동조합 제가 생각하는 지휘활성하고 저희 팀장 같이 연구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면요. 제가 상생의 의장을 2017년부터 19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포스코에서 어떤 공문이 왔었냐면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소송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는 자, 결과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자 동일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54명이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전혀 거기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서의 어쨌든 공문을 걸었다든가 이렇게 불자라고 아니면 사회적 약속했던 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사회에 대해서 그래도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포스코가 지금 현재 지휘하는 소송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지휘하는 소송 들어가기 전에는 2017년이나 16년대는 인근사 위원장들하고 이렇게 단체적으로 소통하고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소소한 소모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절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모임조차가 없다. 소통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을 길을 가누고 있는 거고 포스코는 노동 갈등이 일으키고 뭐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소송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 해가고 있고 노사 대립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동자를 하고 포스코하고 계속 대립돼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파생제익으로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을 왕따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관양 지역 사회에서 계속 왕따를 시키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저도 투쟁하면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면 시의원으로 간다라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시의원들이 괜히 저를 괜찮은 것처럼 그런 경우에서 갖추기도 하고, 본조로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로자들을 너희들을 이용해서 올라가라고 한다. 그다음에 노동 갈등을 일으킨 것이 박 위원장이 위원장 생활을 길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실체를 가만히 들어오면 다 소송에 포커스가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하는 저희가 첨화농성 지금 오늘 일자 보니까 314일째 첨화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포스코가 지키지 않았던, 성함 산업이 폐업하면서 매각시 분산시키지 않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시키고, 또 서울서 사회적 합의를 한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첨화농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약자입니다. 무리하게 포스코를 능가하는 복지나 임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스코가 지키는 그 사회적인 합의한 거에 대해서 지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다른 임금사들, 노동자들이나 포스코 조합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이 포운의 노동자 우리 조합이 포스코를 능가하는 임금이나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 저희들은 지금 포스코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소통, 그다음에 임기사 평균 임금이나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계획한 대로 분사를 시켰을 때 분사당하지 않았던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 과오에 대해서 노동자를 상대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포움 문제나 지회란 소송 이 문제는 포스코가 하루빨리 저희들하고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 위원장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그로 해서 협상을 통해서라도 풀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일어난 매우 근본적인 배경은 현장의 요구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바램을 노동조합이 받아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약자인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게 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라는 것이 듭니다. 그래서 강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고 소송하고 계신 우리 광양지역 대표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금속노련 금속공장 1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